안녕하세요. 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도 1차 과목인 학개론 계산 문제 고득점 받기 강의입니다. 제가 이 학개론 이 강의 영상을 한 것은요, 여러분들 학개론 계산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,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하루 한 6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학개론에서 고득점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이 강의 취지는요, 공인중개사 과목 중 하나인 부동산 학개론 중에서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초딩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학개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작년에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계산 문제 포기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. 계산 문제 하면 학교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. 수학에서 망했던, 수학 점수가 항상 낮았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인지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특히 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세요. 해보지도 않으시고, 계산은 뭐 나하고 나는 수학하고는 상관이 없어,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거야, 이렇게 하고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등학생들 중에서 수포자라고 하죠. 수능에서 수학 과목을 포기한 학생들, 그런 학생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것처럼 1차 시험에서 이 개론의 계산 문제를 포기해서는 합격하기가 힘들거든요. 제가 아시는 분도, 제가 아는 어떤 분이 1차하고 2차 과목을 다 준비를 했고 2년에 걸쳐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다 떨어지셨어요. 근데 이분이 떨어지신 이유가 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차 과목에서 민법에서 점수를 고득점을 해야지만 이 계산 문제를 다 찍고도 합격할 수 있는데, 그분은 그런 전략을 쓰셨던 거죠. 하지만 민법도 만만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1차 과목 두 과목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을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서는 쉽지가 않아요, 합격하기가. 특히 학개론의 계산 문제는 거의 10문제 정도 나오죠. 요즘은 비중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. 그러면 10문제면 2.5점씩 해서 25점이잖아요. 25점을 포기하고는 이 40점 25점을 포기하고는 이게 1차 과목에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그분도 다시 작년에 봤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거예요. 계산 문제 물론 다 찍으셨어요. 그런데 9문제 정도인가 작년에 나왔죠. 그 중에서 한 문제 맞았대요.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셨다면 당연히 1차 과목을 합격하셨을 텐데, 1차에서 합격하셨을 텐데 1차를 떨어지셨어요, 한 문제 때문에.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이 계산 문제의 중요성과도 연관되는 건데, 그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 40문제 중에서 그 문제 10문제 내외로 나오고 있는 거, 그거를 포기한다면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물론 그분들도 알고 계시죠. 포기하시는 분도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아시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, 풀 엄두가 안 나니까 포기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계산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계산 문제는 결코 어렵지가
않습니다. 개론의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이론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수학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수준의 사칙 연산 있죠. 더하기, 빼기, 나누기, 덧셈, 나누기, 곱하기 요 정도 사칙 연산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계산 문제들은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어려운 문제,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비슷한 유형으로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들만 파악을 하면 맞힐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 아닌 중개사 시험에 6과목 나오잖아요. 6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만만한 쉬운 과목이 없어요. 하지만 이 개론의 계산 문제는 풀기만 하면 확실하게 답이 딱 떨어져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푸시면 정답을 맞추실 확률이 거의 90% 이상으로 높은 거예요. 설사 내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 5개 오지선다 중에서 거기에 가까운 숫자를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유형을 알고 푸는 방식만 안다면 여러분들도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. 또 포기자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한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3분 내지 5분이 걸린다고 하면 이 한 문제는 안 푸는 게 낫죠. 왜 그러냐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. 저희가 1분 안에 한 문제씩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1분에 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. 그래야 푸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이거를 시간을 많이 쓰고 풀어봤자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안 푸는 게 나아요. 차라리 그때는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 비슷하게 여러분 눈높이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저도 이론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. 저도 작년에 시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. 하지만 계산 문제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잘 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계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잘 풀고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각 단원별로 제가 문제 유형들을 정리를 했고요. 그에 해당하는 간단한 이론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각 학원 선생님들도 이 문제들을 다 풀어 주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 수준에서 이론을 완벽하게 알지 않아도 또 남들보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빨리 풀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저를 따라서 이 계산 문제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또 하루에 끝내도록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저는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문제 강의를 영상을 찍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무 때나 주말에 하루 10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계산 문제 유형이나 푸는 방법을 다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렇게 공부하신 후에 한 번 10시간 공부하고 딱 덮으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공부하신 후에는 잊지 않도록 가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계산 유형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하고 복습만 하신다면 분명히 고득점 하실 거라 믿습니다. 현재 제가 강의 노트는 다 만들어 놨지만 영상은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유튜브에 제가 신속하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의 공부에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모두 올해 1차 과목에 계산 문제 덕분에 1차 과목을 합격했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 강의 많이 봐주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